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우리는 수입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손익계산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4부분 손익계산서였죠.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손익, 당기순이익까지 살펴보셨고, 더불어 매출원가 계산에 관련된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원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수익과 비용 중에 수익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수익은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수익에 비해서는 비용 파트가 암기하실 내용도 많고 학습하시기도 조금 내용이 많다라고 미리 얘기 드리고, 비용에 비해서는 간단하니까 집중하셔서 내용 후딱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이다. 자산의 기본적인 증가나 부채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기본적으로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자본이 뭐한다? 증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수익은 매출액과 영업 외수익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보실 건 영업수익이라 부르는 매출액입니다. 상기업과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다르겠죠. 상기업은 상품을 매출하게 되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매출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품은 일정한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죠. 그걸 매출하게 되는 금액을 매출원가라고 할 때 매출원가에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한다. 수익 계정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조기업은, 상기업은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지만 제조기업은 매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완성품인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죠. 제조한 제품에 이익을 붙여서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고요. 상기업은 상품 매출, 제조기업은 제품 매출 계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출은 순매출이란 이름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순매출은 총매출에서, 전체 매출에서 매출의 반대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해서 순매출을 계산하게 되고, 이 순매출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매출액이라 부른 순매출은 총매출에서 매출의 반대를 다 뭐한다? 차감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익이 아니라 앞선 재고자산 파트에서도 이미 학습한 내용입니다. 매출액에 관련된, 즉 상대적인 계정 매출에서 차감하셔야 되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 애누리는 상품을 매출했는데, 제품을 매출했는데 그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에 어떤 이상이, 하자나 파손이 있어서 그 대금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또한 그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매출을 취소하는, 반품받는 걸 매출 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매출액에서 자연적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회계 처리 하나 보신다면, 매출한 제품 중에 일부 불량품이 있어서, 불량이 있어서 외상대금 20만원과 상계시켰다.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발생할 것이고,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 계정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익과 기본적으로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물건이 이상이 있어서 20만원에 대한 금액을 상계시킨다. 즉 외상 매출금의 20만원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상품 매출도 결론 2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져야죠. 판매했는데 물건이 이상이 있어서 20만원씩 금액을 낮춘다, 감소시킨다 라고 한다면 자산인 외상 매출금이 20만원 대변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차변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을 쓰게 되는데, 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계정이죠. 따라서 이건 상품 매출에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을 쓰기도 하지만 차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바로 쓰기도 합니다. 매출했을 때 발생한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 중의 일부가 차변으로, 외상 매출 중 일부가 대변으로 감소되면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외상 매출 줄어드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겠죠.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총 매출이 아니라 분명히 순매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매출액의 상대적인 계정, 매출 할인까지 가보겠습니다. 매출 할인은 외상으로 판매한 외상대금,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그걸 정해진 날짜보다 빨리 조기에 회수한 약정, 이건 스스로 약속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일정 기간 안에 갚으면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내가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에 의해서 대금을 깎아주는, 할인해 주는 걸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고, 매출 할인 역시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품 매출하고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있는데 이 200만 원을 정해진 날짜보다 조기 상환한다, 빨리 받는다, 그에 따라 20만 원의 외상 대금을 할인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차변에 다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받아서 20만 원을 할인해 준다. 그걸 뭐라고요? 매출 할인이라고 하고 200만 원 중 20만 원의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8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대변에 있던 상품 매출에 관련된 마이너스 금액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잔액은 대변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외상대금 2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어떻게 내가 할인해 준다. 이걸 매출 할인이란 계정을 쓰셔도 되고 상품 매출로 매출 금액을 바로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수익 계정에 대한, 수익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수익은 판매 시점에 매출로 발생하죠. 하지만 그 수익이 온전히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이나 보상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거일 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유권 이전되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셔야 된다. 내게 아니어야 된다. 또한 판매한 금액에 대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경제적인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와 관련해서 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수익 계정에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그 매출에 상대되는 매출 원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매출 원가에 의해서 기본적인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게 되는데 수익 인식의 가장 중요한 건 거래와 관련해 발생할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은 거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비용이라고 할 때 수익 인식은 비용이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매출하는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어떨 때 수익 인식이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일반 매출, 시용 판매, 위탁 판매, 상품권 매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은 할부 매출 포함해서 일반적인 매출은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했을 때, 상품이나 제품을 넘겨줬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우리 수익 인식한다는 말의 특징 하나는 대변에 상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할부 매출 포함해서 일반적인 매출은 상품 넘겨줬을 때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본다라면 추가로 1년 이상의 장기 할부 매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출은 1년 이내 단기 매출이라면 1년 넘어가는 장기 할부 매출이 있다. 이 장기 할부 매출은 일반 매출과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장기 할부 매출은 대가를 했을 때, 물건 넘겨줬을 때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즉 매출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1년마다 한 번씩 수익,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시용 판매가 있는데 시용 판매는 후불제죠. 소비자가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살게요 라고 하면 그때 바로 소비자가 구매사를 표시했을 때 매출로 인식하게 되고, 위탁 판매를 우리는 적성품 매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 팔아달라고 보낸 거죠. 이 적성품 매출이라고 부르는 위탁 판매는 나한테 부탁받은 수탁자가 실제로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 상품권 매출이 있는데요. 상품권은 매출한 시점, 상품권을 매출한 시점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상품권이 회수되고 실제 상품을 넘겨줬을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요, 차변에 돈을 받고 상품권 팔았을 땐 대변에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부채로 인식합니다. 돈을 미리 받은 거죠. 이 상품권을 미리 나중에 받고 실제 물건 넘겨줬을 때 그때 수익으로, 그때 매출로 인식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은 앞서 재고자산에서도 정리를 하신 내용이긴 합니다. 관련된 기출문제, 기출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재활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 이 문제는 실제 공부한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뭔가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수익 인식이 되려면 비용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비용이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비용이 아니고 원가라고 했습니다. 수익 인식이 되려면, 매출이 수익으로 정상 인식되려면 비용이 아니고 원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경제적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맞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제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얘기 드렸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인식하는 수익의 인식 시점,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 물었는데 1번의 위탁 매출, 2번 상품권 매출, 3번 할부 매출, 4번 시용 매출이 나옵니다. 1번의 위탁 매출은 적성품 매출,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시점 맞습니다. 2번 상품권 매출은 매출한 시점은 선수금으로 잡고 그 상품권이 회수되고 물건을 넘겨줬을 때 그때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죠. 맞는 말이고요. 3번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 아닙니다. 할부 매출은 두 가지죠. 일반 할부는 일반 매출과 똑같이 판매했을 때 물건 넘겨줬을 때 수익 인식이 되고, 장기 할부는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받기로 한 때 수익 인식 시점이 됩니다. 시용 매출은 소비자가 사용해보고 구매사 표시했을 때 수익 인식하게 되죠.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매출익이라고 불려지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에 해당되는 영업수익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업수익과 상관없는 영업 외수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영업 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즉 상품 매출과 관련 없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영업 외수익이라고 합니다. 영업 외수익에는 이자 수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 외환 차익, 수수료 수익, 외화 환산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비익 등이 있는데, 이 영업외 수익 개정 과목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신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처음 보는 거네 라는 정도의 분류는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는데, 비용과 달리 수익은 그 구분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영업수익이고 매출액과 상관없는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영업외수익이다라는 거죠.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 등에 의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하고 이익을 보게 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있고요.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고 이익을 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매도가는 증권을 처분하고 이익 보면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이 처리되는데, 매도가는 처분이익과 상대되는 개정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죠.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이익도 처분이익도 전부 다 영업 외수익에 들어가지만 매도가는 증권은 다릅니다.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환 차익이 나오는데 이 외환 차익과 아래쪽에 있는 외화 환산 이익은 외화의 환율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외환 차익이나 외화 환산 이익은 저희가 다음 시간 외화 거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 나와 있고요.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비이익이 있는데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이 어떨 때 쓴다. 이럴 때 이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라는 이름 정도, 계정 과목의 이름 정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서 학습하면서도 살펴보셨고 기본 예시에서도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외화의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별도로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다 약속하면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외환 차익이나 외화 환산 이익은 따로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인 수익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설명드렸지만 비용보다는 수익이 비교적 간단하고 암기하실 내용도 작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수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영업 외 수익에 대한 계정 과목 유형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